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엘리너 오스트롬이 제시한 공유지 비극의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공유지 비극이라는 원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공유지 비극의 원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다면 기후변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렛 하딘이 1968년에 공유지 비극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렛 하딘이 주장한 공유지 비극이 너무나 정교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공유지 비극이 맞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그 절망감을 넘어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학자들 중 한 명이 엘리너 오스트롬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라는 책을 발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롬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논리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엘리너 오스트롬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965년에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구 주제는 지하수 관리였습니다. 지하수도 공유 자원의 일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하수를 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배제 가능성이 낮은 반면 지하수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의 경합성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의 경합성이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지역에서 지하수를 많이 퍼내서 쓰면 수십 년 만에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수도 일종의 공유 자원인 것입니다. 오스트롬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이 있다면 이런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공유 자원인 지하수의 적절한 사용량과 분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했던 도시에서는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시장 논리에 맡겨 누구든 지하수를 파서 쓸 수 있도록 방치한 도시에서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버렸음을 오스트롬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롬은 이렇게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약속과 그런 약속을 이끌어내는 협의 과정 등을 모두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즉, 공유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고 공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롬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의 인디아나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교수가 됩니다. 1973년에는 그 대학교에서 정치학 이론과 정책 분석을 위한 워크숍이라는 과정을 개설합니다. 그 대학교의 교수는 물론 학생들을 이 워크숍에 초대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워크숍에서 오스트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가렛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공유자원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가정하면 그 결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조사해보니 공유자원에서 늘 비극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유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공유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면 이 워크숍에 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인디아나 대학교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제안을 듣고는 자기 나라의 사례를 들고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세계에 공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만 하더라도 마을 목장이 아주 많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마을 목장이 많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황폐화되지 않고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스트롬은 이 워크숍에서 공유지 비극의 극복에 성공한 사례들에서 핵심적인 공통 원리를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에게 사례에서 자원이 황폐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워크숍에서 발표된 여러 사례에서 공통으로 적용된 공유지 비극 극복의 원리를 모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과 함께 원리를 담아 1990년에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책에 제시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원리는 8가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 공동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바다에서 미역을 캐서 이익을 얻습니다. 공유지 비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가렛 하딘의 공동 목장과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해녀들은 미역을 수백 년 동안 캐왔지만 미역이 다 사라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역을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명확한 경계입니다. 즉 제주도 바닷가 마을 곳곳에 어촌계처럼 해녀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해녀회에는 해녀들이 50명 정도 소속되어 있고 그 해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의 일정한 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해녀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한림읍 귀덕리 앞바다에 귀덕 해녀밭이라고 불리는 바다가 있는데 이 귀덕 해녀밭은 귀덕 해녀회에 속한 약 50명의 해녀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는 자원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자원의 경계와 이용자의 경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상황에 맞는 이익 분배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귀덕리 해녀회는 매년 3월경 일정 기간에만 미역을 수확하기로 약속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해녀회 회원인 해녀들은 누구나 자기가 수확한 만큼 미역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조업기간
수확량 등에 대한 섬세한 약속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각 해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그 욕심과 경쟁 때문에 미역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역이 가장 적당한 크기로 자라는 3월에만 미역을 수확하고 그전에는 누구도 미역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해녀들은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전이나 후에 해녀복으로 갈아입고도 늘 작업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익 분배 방식 등에 대해서도 회의를 합니다. 이런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회의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음에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렛 하딘의 논리가 매우 합리적이지만 역사적 현실에서는 가렛 하딘의 예측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주 해녀밭과 같이 공유 자원이지만 황폐화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렛 하딘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가는 함께 멸망한다는 것을 알 만큼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면서라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신뢰를 지켜나가는 등의 합리성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렛 하딘은 당시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가정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다가 함께 망할 만큼 인간이 어리석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장기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협력적 지혜에 기후변화를 극복할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엘리너 오스트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죄수의 딜레마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